여기서 애들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원래 유치원 교사였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업에 도전해보려고요. 그 애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아이들 얼굴만 봐도 행복 에너지가 막 솟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지. 아이, 좋습니다. 그 보증금 3억에 월세 400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뭐 계약은 자세한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네. 뭐 가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놀이공간 이름을 키즈랜드로 지으려고 하는데 키즈랜드 좋네요.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주시면. 뭐 그렇게 하세요. 네. 사업 경험이 없던 정희는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정희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놀이공간도 점차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장으로 성장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요즘 사업에 뭐 저쪽도 있고 뭐 이거는 여기는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매출도 이만하면 지점 하나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하나 더 운영하려면 뭐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사업하려면 대출은 당연하지. 아이, 그래도 이 정도 매출이면 금세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반대다. 아니 이거 대출 상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리고 애들 시설은 이 허가도 관리도 까다로워서 지점을 하나 더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 자기는 뭘 시작하려고만 하면 발부터 빼고 보더라. 쫌생이처럼 큰 돈 들어가는 건 늘. 뭐? 네 지금 말 다 했나? 다 안 했거든. 쫌생이에다 간도 작아서 사업 조금만 키우려고 하면 벌벌벌벌 떨고. 뭐 쫌생이에다가 간도 작아. 네 지금 사람을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결혼하면서 집도 큰 거 사자니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돈 들어가는 거 다 싫다고 해서 우리 결혼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 아, 니는 내를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됐고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우리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오늘 이 시한부로 우리 사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알겠나? 그래 뭐 내가 뭐 아쉬운 줄 아나. 아이씨.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곧 계약 만료인데 내보내야 되겠지. 어? 갱신을 하겠다고? 여보세요. 갱신 거절 못하는 거 알지? 임대인이 거절하겠다는데 왜? 2018년 10월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거 모르는가 보네. 법 개정되고 임대차 기간 시작됐으니까 임차인한테도 10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거든. 그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나는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거니까 기간 만료되면 시설물 바로 철거해라. 갱신을 거절하겠다는데 월세를 보내? 진짜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나정이. 계약이 만료됐는데 대체 왜 상가를 안 비우는 겁니까? 갱신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통보만 하면 답니까? 예?
나는 갱신을 못 해준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누가 할 소리?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업무 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좀 가세요. 어? 가세요. 나는 누웠어, 엄마. 나는 못 나가지, 마. 아니, 애들 노는 데인데 사장이 허구한 날 이 앞에서 싸우대면 애들이 불안해서 놀겠나? 아, 이제 여기도 그만 와야겠다. 아유, 저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죠. 그 인간 때문에 키즈랜드 평판도 안 좋아지고 매출도 쭉쭉 떨어지고. 안 되겠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다. 뭘 청구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한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네. 내 덕에 사업 성공해놓고서는 소송을 해? 나도 그럼 가만 못 있지. 건물 인도 청구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마음대로 해라. 나도 손해배상에 업무 방해로 고소할 거니까 딱 기다리라. 네, 상가 계약갱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태량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안을 보면은 사랑하다, 헤어진 상황에서 남자는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여자는 버티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자가 남자에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내용 보면은 미련보다는 미워하는 감정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사안을 보면 단순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임차인이 가게를 이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새로운 곳에서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현재 가게 시설을 철거하면 원상회복도 해줘야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나가면은 또 손님도 줄어드니까 그 손해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네. 자, 일단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임차인은 갱신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상가가 10년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일단 5년만 계약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뉴스를 보면 우리가 통상 상가 임차인은 10년간 갱신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혹시 상가 임대차 법이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10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5년이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분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이 개정 상가 임대차법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후에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이 2018년 10월 16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소 한 차례라도 갱신된 경우이어야 개정법이 적용된다라고요.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나정희 씨는 이제 갱신 시작을 기준으로 개정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임대인 윤지호 씨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누구 의견이 맞는 겁니까? 계약서를 작성한 때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저희 사안은 그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임대인 주장이 맞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 갱신이 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저희 사는 특이하게 5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네. 보통 1, 2년 계약을 많이 체결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차임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차인은 처음부터 차임이 증가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5년, 7년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사안에서는 5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이니만큼 윤지호 씨 말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건물 인도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놀이시설을 다 정리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하라. 또 이렇게 네. 함께 명령도 내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게를 임차해 본 경험이 없더라도 대부분 월세나 전세에 사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써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계약서를 보면 항상 나갈 때 원상 회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 돌려놓고 나가라라는 것인데 이런 문구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통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상 회복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나갈 때 원상 회복이 또 다른 걱정거리죠. 자, 그러게요. 임차인인 의뢰 입장에서는 의뢰 갑질이라면서 나오는 이유에 또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의뢰 갑질이라고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힘들게 장사하고 겨우겨우 버티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곳은 임차 기간이 끝났을 때 나가면서 원상 회복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버티면서 계속 장사하고 소송이 들어와도 계속 시간 끌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예,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인도 소송을 한다고 하면 보통 임차인 나가 그리고 설치한 것들 철거해 정도까지만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에 들여서 더 높은 차임을 받으려 했을 수도 있고 건물도 컨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건물 컨셉에 부합하도록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임차인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할 때 맞춰서 여러 준비 작업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안전상 문제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법적 권리 없이 버티는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계획들이 모두 틀어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지금 나정희 씨가 주장하는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인데 자, 일단 이게 업무방해가 인정이 될까요? 두 분이 보시기엔 업무방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예. 우리 사안처럼 임차인이 계속 영업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나정희 씨가 돈도 많이 벌어놓고 계속 버티기만 한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정당한 권리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업무 방해를 주장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데 일단 나정희 씨가 영업을 계속 하고는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되면 어쨌거나 업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업무방해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에 기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평온하게 이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가게 입구를 막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사안은 임대인이 단지 임차인에게 찾아가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라라고 말한 정도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자, 이 사건 임대차 또 계약 갱신 문제에 이어서 또 헤어진 연인 사이 묵은 감정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일이 복잡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아무쪼록 좀 현명하게 잘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상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무 방해 문제가 자주 따라옵니다. 양측 모두 할 말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결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해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에 따른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버티기를 한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결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며 대응해야 합니다.